자, 이번 시간은 용도,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행위 제한에 관하여 학습을 드리도록 하고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주 높죠. 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개의 대지가, 한 개의 대지 1000제곱미터라고 할까요? 네. 1000제곱미터의 한 개의 대지가 있어. 이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되는 경우죠.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치게 됐다. 도로가 있죠. 네, 밑엔 도로고, 자, 위에가 이제, 대지예요. 대지인데, 한 개 대지가 1000제곱미터인데, 자, 이게 제1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어요. 네. 1000제곱미터 가운데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700제곱미터 걸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0제곱미터가 제2종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300제곱미터 걸쳤다라고 하자. 자, 이런 1000제곱미터 대지에다가 건축을 하려면 어떤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될지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걸 배우는 거라고. 그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는, 자, 각 부분의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있어 없어? 있죠. 있으면은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조문을. 전체 대지입니다. 전체 대지. 이 전체 대지 1000제곱미터죠. 전체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 이거 외우셔야 돼요. 가중 평균값으로 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해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지, 이 대지 1000제곱미터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지역, 둘 중 가장 넓은 용도지역이 뭐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이죠.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건축 제한 규정을 제공하게 되죠. 이 조문은 일단 익숙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된 경우에는 각 부분의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얼마? 그렇죠.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전체 대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고, 그리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어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밑에 도로예요. 도로고, 이게 도로고. 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이번에는 그중 일부가 도로변의 띠 모양으로 지정된 쭉 도로 경사를 따라서 쭉 이렇게 도로 경사를 따라서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는데, 위에는 준주거지역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도로 경사를 따라서 이렇게 T 모양으로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걸린 상업지역이에요. 걸린 상업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에 600제곱미터 걸쳤고, 걸린 상업지역에 400제곱미터 걸쳤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쳤을 때, 그중 일부가 도로변에 T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치면 그때는 660제곱미터를 기준이에요. 각 부분의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이고, 건축 제한은 그중 가장 넓은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로변의 T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 보이면 기준만 330을 얼마를 바꾸시면 됩니까? 660제곱미터를 해서 660제곱미터 둘 중 가장 작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은 전체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가, 그리고 건축 제한은 그 중에서 가장 넓은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원칙이다. 일단 여기까지 원칙까지 조문이 익숙할 수 있도록 많이 읽으시는 반복을 몇 번 할까요? 그렇죠. 5번 정도 반복하십시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친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있으면 전체 대지의 건폐가 용적률은 가중 평균값을 적용하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중 가장 넓은 용도지에 관한 가장 넓은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건축 제한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단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를 걸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도 330제곱미터 이하가 없어.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했다고. 네, 이럴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각각의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한 개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각 부분에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가 없으면은 각 용도지입니다. 각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각각의 용도지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예외 특례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특례. 자, 이 그림 자체를 외워보래요. 네. 자,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대지가 첫 번째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어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그때 건축물의 일부죠. 고도지구에 걸쳤어. 고도지구.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에 걸치면은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치더라도 건축물의 일부가 고도지구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와 대지는 고도지구에 적용이 될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쳤을 때, 자, 건축물이 이번에는 자, 건축물이 어디에 걸치면은 방화지구입니다.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은 그 건축물 전부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게 돼요. 단 이때는 대지에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물 전부한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게 되죠. 자, 왜냐하면은 이 방화지구는 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만든 용도지구예요. 그래서 이 방화지구에서 건축을 할 때는 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견딜래 불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건축물이 방화지구 안팎에 걸치면 그 건축물 전부를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방화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 건축물 전부를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얘기예요. 근데 땅이라는 것은 내화구조로 해야 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지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 사이에 방화벽으로区域됐어. 방화벽으로区域됐다고.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벽이 설치된 거예요. 그러면은 방화지구의 건축물 부분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방화벽으로区域되기 때문에 밖의 건축물은 안전하죠. 이럴 경우에는 방화지구에 적용해야 될 건축물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를 걸치입니다. 한 개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를 걸치게 됐죠. 네,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입니다. 그 밖의 용도지를 걸치게 됐죠. 이럴 경우에는 각각입니다. 면적 규모를 따지지 않고 각각이니까 녹지지역은 녹지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그리고 그 밖의 용도지역은 그 밖의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각각 적용해서 앞으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녹지지역 보면 각각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해야 될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특례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생의 용도지에 걸치면 각 부분의 걸친 면적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 335도 이하가 있으면 이 대지에 집을 지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값을 적용하잖아. 그럼 가중평균 건폐율과 가중평균 용적률을 구할 수 있어야 계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가중평균 건폐율을 구하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가중평균 건폐율. 가중평균 건폐율이죠. 가중평균 건폐율이 뭐냐면은, 자, 보십시오. 한 개의 대지가 두 개의 용도지에 걸친 거예요. 그때
제1종 일반주거제입니다. 제1종 일반주거제 적용해야 될 조례가 허용하는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폐율이 60%라고 합시다. 그리고 2종 일반주거제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50%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평균을 구하면은 60 더하기 50에서 나누기 하면 단순 평균이잖아. 그 단순 평균 말고 가중 평균 값으로 건폐율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중 평균이 뭐냐면은 그 천제곱미터 대지가 각 용도지에 걸친 면적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이 용도지에 걸친 면적 비율을 반영한 건폐율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중 평균 건폐율을 이렇게 구합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죠? 1000제곱미터죠. 1000제곱미터. 전체 대지 면적 1000제곱미터 중에서 제1종 일반 주례에 걸친 면적이 700제곱미터라고. 맞죠? 그 700제곱미터의 대지에 허용되는 건폐율은 얼마죠? 60. 그래서 700 곱하기 60. 더하기 1000제곱미터 대지가 올려서 제2종 일반 주거제에 걸친 면적이 얼마죠? 3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의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50이죠. 50. 이게 계산하면 가중 평균 건폐율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가중 평균 용적률은 이 건폐율 자리에 용적률 값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중 평균 용적률을 구할 때는 1종 일반 주거의 용적률 값을 주겠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 값을 주겠죠. 그 용적률 값을 이 건폐율 자리에 넣어주면 그것이 곧 가중 평균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계산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